엄마, 생일인데 오늘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선물 보낼게. 이게 뭐지? 요즘 내가 돈이 쿵해서 이것밖에 못 주네. 미안, 내 사정 알지? 이걸로 케이크 사 먹어. 아니, 이게 생일 선물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윤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윤 씨는 쓰지도 못할 모바일 쿠폰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선물이라고 준 딸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어디서 받은 걸 주었거나 생일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챙긴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생일에 엄마 생각했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그렇지만 윤 씨의 딸이 자신의 시모의 생일엔 무엇을 주었는지 알게 된 이상 그렇게 생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정부모를 업신여기고 시부모만 챙기는 걸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부모에게서는 온갖 도움을 받아가며 정작 효도는 시부모에게 하는 딸. 요즘엔 딸 가진 게 아들 가진 것보다 나은 시대라고 했는데 왜 윤 씨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딸에게 윤 씨도 더 이상 마음 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이며 둘 다 일찍이 독립해서 따로 살았고 이제는 각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딸 가진 엄마가 을에 그렇듯 아들보다는 딸과 좀 더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무뚝뚝한 아들과 다르게 딸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기 위해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기도 했고 주말엔 홀로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말을 실감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과 왕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딸과 친밀했습니다. 특히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더 그랬죠. 나는 엄마 없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엄마가 부산에 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못 도와줬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가까이 살면 좋지. 그렇지? 내 친구는 친정엄마 대신 시엄마가 몸조리 해준다는데. 불편해서 어떡해? 딸은 몸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딸이 손녀딸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약 2달간 윤 씨가 왔다 갔다 하며 몸조리를 도왔습니다. 딸도 출산 전부터 부탁하기도 했고 윤 씨도 자신이 친정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와 딸의 집은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매일 오갈 만큼 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힘들었습니다. 남 몸조리를 해준 적도 없었고 윤 씨도 아이를 낳은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과 하루 종일 딱 붙어 수발을 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역국 말고 다른 건 없어. 미역국 먹어야 피가 맑아진대잖아. 그래도 지겨워.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뭐 해줄까? 글쎄, 잡채 같은 것도 먹고 싶고. 알았어. 이따가 장봐 와서 해줄게. 역시, 엄마가 최고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아이를 낳은 것이 장했고 손주를 보며 딸도 돌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딸도 윤 씨에게 고마워한다고 생각했죠. 엄마, 내일 시어머니 오신다고 그러는데 청소 좀 해줄 수 있어? 찌릿하고 느껴지는 통증에 오른 손목을 돌리고 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사돈이 오신다고. 언제? 내일 오전에 갑자기 오시겠다고 그러네. 근데 집이 어수선해서 알잖아. 우리 어머님 성격. 지저분하면 또 한 소리 하실 거야. 사실 집이 지저분하다기보다 아이 있는 집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기용품이 많고 늘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하니까 조금 번잡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거실과 주방 등을 대충 청소했습니다. 말이 대충이지 그래도 2시간은 좋게 흘렀죠. 그런데 딸은 그것도 부족했는지 더한 걸 요구했죠. 엄마, 진짜 미안한데 베란다 창틀 좀 닦아주면 안 될까? 어머님이 저런데도 보시거든. 지난번에도 뭐라고 하셨어? 창틀까지 닦으라고?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어처구니 없는 말투로 대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땀이 송글송글 맺히려고 하는데 창틀까지 닦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까맣게 되었죠. 딸은 잔뜩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부탁했습니다. 내가 하다가 손목 나가면 어떡해. 몸조리 잘못하면 평생 간다며. 하지만 윤 씨는 이미 손목 보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1달 넘게 아이를 돌보고 딸의 수발을 들다 보니 손목이 가장 아팠죠. 엄마도 손목 안 좋은데 미안. 딸의 사과에 윤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딸을 시킬 마음은 들지 않아서 직접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딸이 시모에게 책 잡히는 것보다는 자신이 30분 더 고생하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몸조리는 2달 해주고 끝이 났지만 그렇다고 친정엄마 노릇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따가 하영이 봐주러 올 거지? 3시까지 가면 된다고 그랬지? 응. 근데 올 때 뭐 좀 사다 줄 수 있어. 뭘? 마트 들려야 해. 마트는 아니고 아이스크림 가게 들려야 하는데? 사거리에 있는 거 알지? 아, 어떻게 사면 되는데? 윤 씨는 딸의 부탁에 난감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내가 받은 쿠폰이 있거든. 그걸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살 수 있는데 그거 보내줄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기계에다가 쿠폰 찍기만 하면 돼. 말이 쉽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윤 씨는 본래 기계를 잘 다루지 못했고 특히나 가게에서 기계로 결제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도 혼란스럽고 뒤에 줄이라도 서 있으면 마음만 급해져서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였습니다. 지난번에 햄버거 사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거 몰라? 그건 딸도 알 것이었습니다. 윤 씨의 집 앞에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햄버거지만 그날따라 먹고 싶어져 들어갔다가 얼굴만 빨개져 돌아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지 않고 기계로만 주문을 해야 했는데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한숨을 크게 쉬는 바람에 주문을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 나왔죠. 그런 것도 늘 해버릇해야 하는 거잖아. 이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해봐. 딸은 그런 윤 씨에게 핀잔하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마트에서 장을 봐오라면 보겠는데 참 어려운 주문이었죠. 역시나 윤 씨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한가하면 직원에게라도 물어볼 텐데 손님이 북적거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다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온 모양이었죠. 거기 그 버튼 누르세요.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이 기다리기 답답했는지 윤 씨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 씨는 민망한 표정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그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하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카드 갖다 대시면 돼요. 그 카드가 아니라 쿠폰인데. 윤 씨가 휴대폰을 내밀며 보여주었습니다.
뒤쪽을 보자 적어도 5명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는데 도움을 받아도 좀처럼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쿠폰 되는 거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딸이 이걸로 결제하면 된다고 했는데. 따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당장 딸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윤 씨가 10분은 넘게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사야겠네. 또다시 햄버거 가게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얼굴이 후끈거렸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에게도 미안했죠. 에어컨이 강하게 켜져 있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등줄기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황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았죠. 결국 빈손으로 딸의 집에 가자 딸이 그런 윤 씨를 보고 타박했습니다. 아이, 진짜? 그거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안 사오면 어떡해? 나가는 길에 네가 사지 그랬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그렇다고 빈손으로 와? 그 쿠폰으로 결제가 안 된다잖아. 안 될 리가 있어? 지난주에 받은 건데. 직원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직원도 다 바빠서 기계로 하라는데 어떡해? 엄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밥 한 끼도 못 사 먹는 거 아니야? 요새 다 키오스크로 하는데 엄마만 못해서 어떡해? 아이스크림은 둘째치고 윤 씨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딸이 짜증 섞인 잔소리를 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번거롭게 됐다면서 말이죠. 네 부탁 아니면 그런 곳에 갈 일도 없어. 윤 씨가 이용하는 가게라고 해봤자 마트나 집 근처 식당인데 기계 같은 거 사용 못해도 잘만 살았습니다. 햄버거 사건만은 예외였고 말이죠. 딸은 끝까지 투덜거리며 외출을 했고 윤 씨는 주인 없는 집에서 저녁까지 손녀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쯤 되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늦게 와? 오늘 늦는데. 밥은 먹었어? 아니, 집에 가서 먹어야지. 잠깐만 앉아봐. 엄마. 딸이 집에 가려던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긴밀한 말을 하려는지 목소리를 죽이며 마주 앉았죠. 왜? 무슨 일인데? 그 있잖아. 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 300만 원? 우리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랬던 거 말했지? 근데 김서방이 여윳돈을 주식에 좀 넣어서 300 정도가 부족하네.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300만 원이 없어서 빌린다는 게 민망한지 딸은 크마며 괜스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김서방한테 주식에 있는 돈 빼라고 했더니 다음 달에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다음 달에 돌려줄게. 엄마.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을 빌려서 다음 달에 주겠다는데 야박하게 거절하기도 애매모호했습니다. 윤 씨라고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300만 원이면 윤 씨에게도 나름대로 큰 돈이었습니다. 잠시 윤 씨가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더니 딸이 가벼운 말투로 다시금 재촉했습니다. 에이, 내가 300만 원 못 줄까 봐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꼭 줄게. 그 말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통장으로 보내줘.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그런데 딸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내주길 바랐습니다. 모바일 뱅킹 하면 되잖아. 못해? 미심쩍게 쳐다보는 딸에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날 바로 딸에게 3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 덕에 한시름 났다며 기뻐했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3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줄게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는 윤 씨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망설였던 것이었습니다. 급할 때는 이자도 톡톡히 쳐서 갚을 마음이 있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괜히 아까웠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였습니다. 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금전거래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전에 빚을 지는 바람에 젊어서 십수년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는지 딸에게서 3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역시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돈거래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에게 빚쟁이처럼 쫓아가 돈을 닥달할 수도 없기에 생각날 때 가끔 묻고는 최근 들어서는 돈에 관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300만 원 때문에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까 봐서였죠. 그런데 그렇게 반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뭐? 2천만 원? 아니, 김서방이 말이야. 김서방이 왜? 주식에서 돈을 날렸대. 뭐? 근데 대출을 받았나 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딸이 속상한 듯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등바등 벌면 뭐해?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나 정말 못 살아. 엄마,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야? 투자는 그것보다 많이 했어. 윤 씨가 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빚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윤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딸의 말처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 정도야 눈 딱 감고 없는 셈 칠 수 있었지만 2천만 원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특히나 윤 씨처럼 새로운 수입이 적은 60대라면 말이죠. 열심히 살아서 그럭저럭 노후에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큰 돈이 줄줄이 샌다면 그것조차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말이죠. 그래서 딸의 부탁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도 안 갚는 딸이 2천만 원이라고 쉽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줄까봐 그래. 지난번에 빌린 것도 같이 갚을게. 역시나 딸이 잊고 있었던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저 친정엄마 돈은 급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수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더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윤 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부모라면 자식이 괴로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엄마는 어쩜 나한테 이렇게 야박해? 그동안 딸에게 해줬던 수많은 일들은 이미 없던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졸지에 야박하고 매정한 부모가 되어버린 윤 씨는 그 이후로도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마음 편한 부모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뒤에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로 딸은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딸이 단단히 마음이 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 씨가 2천만 원을 덜컥 빌려줄 여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생일에 마저 연락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가은이 맞나요? 가은이? 아니, 저희도 못 가는데 어쩌죠? 바쁜데 뭘 와? 그래도 생신이신데.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친구분이라도 만나서 식사하세요. 그래. 고맙다. 윤 씨는 아들과의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휴대폰이 울리며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찾아오지 못한다고 아들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함을 뒤져도 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엄마, 생일인데 오늘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선물 보낼게.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지? 메시지 함을 보자 지난번과 비슷한 쿠폰 같은 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 쿠폰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말없이 메시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생일 선물이라고 보낸 게 맞나 싶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면서 이런 걸 보낼 수가 있나 생각되었습니다. 조금 황당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휴대폰 쿠폰으로 보낸 딸. 그것도 전화 한 통 없이 메시지만 떡하니 온 것이 참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넘기기 전에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큰 선물을 바라거나 돈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선물은 없어도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죠. 선물을 보냈으니 그러면 윤 씨가 딸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딸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요즘 내가 돈이 쿵해서 이것밖에 못 주네. 미안. 그 메시지를 보니 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이게 어딘가 싶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딸의 메시지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선물 투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역시나 쿠폰은 사용하지 못하고 휴대폰 안에서 캐캐 묵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에게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해결됐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윤 씨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지만 2천만 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선뜻 주지는 못하고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부탁 좀 해도 될까? 무슨 부탁? 돈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택배 주문한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집 문 앞에 있대. 그거 집 안에다가 넣어놔야 하는데 될까? 오전 10시였는데 사위도 딸도 회사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 밖에 두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음식을 주문한 건가 싶었는데 딸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택배를 받으면 집 문 앞에 아무렇지 않게 뒀던 딸인데 그날따라 좀 이상했죠. 그거 좀 중요한 택배라서. 주문할 때 문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두고 가버렸대. 뭐길래 그래? 아, 그런 게 있어. 누구 줄 건데. 딸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장 부탁할 사람이 엄마밖에 안 떠올랐다는 딸. 윤 씨는 점심에 있었던 약속을 30분 미뤘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을 하자 커다란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는 찌그러진 채였습니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벼운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슨 백화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돈 없다더니. 윤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대로 뒤돌아서려다 아차했습니다.
상자가 파손된 건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박스가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데 괜찮아? 그러자 딸이 경악했습니다. 뭐? 찌그러졌어? 얼만큼? 많이? 많이 찌그러졌어.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다. 열어볼까? 그러자 딸이 망설였습니다. 그냥 두고 가. 윤 씨의 물음에 딸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럼 열어서 한번 봐줄 수 있어? 잠깐만. 윤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핸드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도 여러 겹 되어 있어서 파손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가방 샀어? 아, 응. 윤 씨는 속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윤 씨가 명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고 모양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을 들어보며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멀쩡하면 됐어. 그리고 그 핸드백 내 거 아니야. 친구 부탁받아서 택배 받아준 거야. 아, 그래? 그럼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데 이런 비싸 보이는 가방을 살 리가 없겠지 싶었죠. 알았어. 그러면 이만 가볼게. 응, 엄마. 고마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윤 씨는 가방을 다시 원상태로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파손된 상자는 치우려고 들었는데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웬 카드가 들어있네? 선물할 때 메시지를 적는 카드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마 친구가 적은 것일 테니 잘 보관해야겠다 싶어서 가방 위에 올려두려는데 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고 지나치려던 윤 씨의 눈길을 잡아 끌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런데 그 밑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며느리 임가은 드림. 그리고 그 옆에 하트까지 야무지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윤 씨는 황당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 씨가 이렇게 기분이 상할 것을 예상했을 테죠. 윤 씨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2천만 원을 달라며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더니 얼마짜린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수백은 해 보이는 가방을 생일 선물로 시모에게 주는 딸이라니. 어이가 없었고 입에선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정이 나아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윤 씨의 생일 선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빵집 쿠폰, 그리고 번쩍거리는 명품백. 딸의 마음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걸 윤 씨의 손으로 들여놓게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몰랐습니다. 윤 씨였다면 아무리 급해도 그런 부탁은 양심에 찔려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그대로 도망치듯이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방은 잘 전해줬어? 어? 가방. 지난번에 택배. 아, 그거. 응. 친구한테 잘 전해줬지. 딸의 어색한 대꾸에 윤 씨가 물었습니다. 그때 카드 보니까 시어머니 드리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러자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어머님 생신이라.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 엄마 서운해 할까봐 그랬지. 그렇다면 서운할 행동은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섭섭할 행동을 말이죠. 사정이 어렵다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 그렇다고 어머님 생일을 대충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김서방이 산 주식도 조금 올랐고, 그러면 2천만 원은 이제 안 필요한 거야? 주면 고맙긴 한데, 딸은 전처럼 당당하게 빌려달라는 소리는 못했습니다. 참, 안사도는 부럽다. 뭐가? 어려울 때 돈 빌려줄 의무도 없고, 딸 집 청소해주지도 않고, 몸조리도 안 해주고, 애도 안 봐줘도.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턱하니 주고 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치? 비꼬는 듯한 윤 씨의 말에 딸도 발끈했습니다. 나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서운해 하시니까 그렇지. 엄마까지 똑같은 거 주면 거덜나라고. 네 시어머니는 쿠폰 주면 서운하고 나는 안 서운해? 그건 그냥 엄마는 내 사정 이해해 줄 줄 알았지. 엄마는 뭐든 이해해야 하고 서운해해서도 안 되니? 나도 엄마한테 서운해. 갚는다고 그래도 돈도 안 빌려줬잖아. 사정 뻔히 알면서 가방 때문에 나한테 이래? 딸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윤 씨는 허탈한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줄도 모르고 몇 날 며칠 고심하다가 결국 2천만 원을 마련해둔 자신이 미련해 보였습니다. 딸은 결코 윤 씨의 마음을 모를 것이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쿠폰 필요 없으니까 네가 쓰려면 써. 엄마도 가방 필요 없어. 거봐. 엄마 어차피 그런 가방 안 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케이크는 내가 가서 사줄게. 기분 풀어. 딸은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지만 윤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아니, 올 것 없어. 엄마, 이제는 너도 엄마한테 돈이든 뭐든 부탁하지 마. 엄마도 이번에 정신이 들었어. 다 소용없구나 싶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2천만 원은 빌려줄 수 없고, 지난번에 빌려갔던 300만 원도 갚어. 지금 당장? 그래. 지금 당장 가방값이면 갚겠네. 아니, 엄마. 알았어. 다음 달에 줄게. 아니, 그놈의 다음 달, 지겨워. 지금 갚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누군지 전화 끊고 잘 생각해봐라. 300만 원은 오늘 중으로 입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김서방한테 전화해서 주식이라도 팔아서 달라고 할 테니까. 그러자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씨의 진심을 이제야 안 듯했습니다. 그동안 달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할 수 있었던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랑을 붙들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였죠. 윤 씨가 전화를 끊고 그날 오후에 딸에게서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마음은 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그 돈을 받고는 충동적으로 금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금팔찌를 하나 골랐습니다. 생전 액세서리라고는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예쁘게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윤 씨는 손목 보호대를 벗고 금팔찌를 차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자취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퍼부을 돈으로 스스로에게 쓰면 명품백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돈은 필요 없으니 서로 기분 상상한 것 있다면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그런 딸의 마음을 의심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부모에게서 얻어낼 것들을 포기하기 싫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말이죠. 아이도 맡겨야 하고 반찬도 얻어먹어야 하고 어려울 때 의지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을 테니 불편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더 이상 호구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애 맡기려고 연락한 거라면 네 시부모한테 맡겨라. 그래서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옹졸하다고 비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챙긴 대가가 그런 쿠폰 같은 취급이라면 이제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더는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윤 씨를 원망하기도 했고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윤 씨의 마음을 깨달을 것이었습니다. 손녀딸이 크면 똑같은 취급을 당할 테니 말이죠.